권선징악은 동화에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못된 사람이 이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나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서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나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진심으로요. 그래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브레이크가 애초에 장착이 안 된 차와 경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악물고 떠오르는 그 얼굴 있으시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차를 세우는 기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 말을 수백 번 들으며 자랐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마지막 회에 반드시 악인이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죠. 회사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근도 마다 않고 동료가 빠뜨린 업무까지 묵묵히 수습합니다. 연말 인사 발표가 나면 그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회의 시간에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포장하던 사람이 한 계단 올라가 있어요. 주변 반응은요? 그 사람 좀 그렇긴 한데 일은 잘하잖아.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직장을 옮겨도, 모임을 바꿔도, 연애를 새로 시작해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고, 그 사람은 항상 저보다 편하게 삽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치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부족한가 봐.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판이 원래 이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그 판의 규칙을 만든 건 누구일까요?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뇌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조종이란 게 꼭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반박하려던 입이 멈춥니다. 혹시 진짜 나를 위한 건가? 의심이 스며들고 화를 낼 권리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작동 방식입니다. 주먹이 아니라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겁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 세 문장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당신의 현실 인식을 흔드는 문장입니다. 내가 분명히 맞는데 상대의 확신 앞에서 내가 틀렸나? 하고 접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한 번 주고 10번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한 번을 다시 받기 위해 점점 더 애를 씁니다. 슬롯머신 원리와 똑같아요. 가끔 터지니까 못 끊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원래 나쁜 건 아닐 거야. 사정이 있겠지. 바로 그 생각이 덧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이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유,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심리 구조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 포식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면 욕먹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그게 없어요. 회의실에서 대놓고 남의 공을 가로채도 심장이 한 박자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충동적입니다. 원하는 게 생기면 과정을 건너뜁니다. 인간관계든 업무든 지금 당장이 최우선이에요. 장기적으로 관계가 망가지는 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사람은 갈아 끼우면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소름 끼칩니다. 동정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파하는 걸 읽을 줄은 압니다. 표정도 읽고 목소리 떨림도 감지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읽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회를 즐기는 것처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자질에서 나옵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어릴 때 상처가 있나 봐.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뇌는 공격 모드를 자동으로 해제합니다. 방어벽이 내려가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더 이상 저항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감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포식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도 흘려요.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공감 회로가 작동하면서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게 덫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협력을 위해 공감 능력을 발달시켰는데 이 능력이 포식자에게는 가장 맛있는 약점이 된다고요. 착한 본성이 방패가 아니라 먹잇감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할까요? 그건 이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보상 체계 자체가 이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이론에 매와 비둘기 게임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둘기만 있는 평화로운 세상에 매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비둘기들은 서로 양보하며 자원을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매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고, 빼앗고, 독식합니다. 비둘기들은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 매번 물러납니다. 결과요? 매 한 마리가 전체 자원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갑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현대 조직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과평가 시즌에 누가 높은 점수를 받습니까? 묵묵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과를 가장 크게 포장한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로 먼저 말한 사람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뻔뻔함에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사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버그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규칙대로 플레이하는데 이 사람들은 규칙 자체를 해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걸까요? 영원히 이기기만 하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통쾌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단기전의 고수일 뿐 장기전에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브릴리언트 저크, 쉽게 말해 똑똑한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단기 성과는 뛰어나지만 주변 사람을 전부 갈아넣기 때문에 팀이 서서히 무너져요. 유능한 사람부터 떠납니다. 남는 건 예스맨뿐이고 조직은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됩니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쓰레기 한 명이 유능한 직원 10명의 성과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팀을 해치는 사람은 내보내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진짜 상위의 리더들은 조종과 공포가 아니라 포용과 성장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즉,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저열한 하수일 뿐입니다. 게임을 빨리 끝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길어지면 본인이 먼저 고립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수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싸우면 질 거고 도망치면 또 다른 매가 나타납니다.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회색돌이 되세요. 심리학에서 그레이롱 메서드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돌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죠. 걷어차지도 않고 주워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이게 바로 포식자 앞에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포식자는 감정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즐깁니다. 슬퍼하면 더 밀어붙입니다. 억울해하면 통제감에 취합니다. 감정 반응 자체가 이들의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공급을 끊으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왜 저러지? 라는 분석 스위치를 끄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아, 또 시작이네. 그리고 셔터를 내리세요. 표정을 지우고 대답은 짧게, 감정은 제로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먹이가 안 나오니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식자가 흥미를 잃고 떠납니다. 더 쉬운 먹잇감을 찾아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의를, 그것을 알아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단할 용기입니다. 이해를 멈추는 용기, 연락처를 지우는 용기,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용기요. 오늘부터 해보실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VIP 명단을 새로 작성해 보세요.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은 명단에서 빼세요. 그 자리에 나를 채워 넣으세요. 착한 사람이 호구로 사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합니다. 그 기술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당신은 먹이 사슬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어떤 돌이 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